절대 본인한테도 좋을 리가 없죠. 옆에 네, 자는 사람도 맞습니다. 수면 방해가 되시면. 네. 나 좀 살려줘야 돼. 코골이는 일종의 그 적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경고. 코골이는 일종의 그 적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경고. 네. 네. 사실은 이제 수면 무호흡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, 돌연사 하시는 분이 그렇다고요? 굉장히 많아요. 진짜요? 네. 여보세요. 저는 코골이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. 정말 많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이 코골이가 지금 말씀하셨던 수면 부족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금 꼽힌다는 얘기죠. 네. 이럴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골이 중에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건데요. 꽉 막히기도 하나 보다. 그래서 코를 골 때는 이제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면서 기도 주위의 점막이 이제 파르르 떨리게 되는데요. 이러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고요. 코를 골다가 갑자기 이렇게 컥 하면서 숨이 막힌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그게 보시는 화면처럼 기도가 이제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. 10초 이상 숨을 못 쉬는 것을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요. 저렇게 기도가 꽉 닫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수면 1시간당 5회 이상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때를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갑자기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요. 이러한 저산소증 때문에 심장과 뇌 이런 장기들의 부담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, 돌연사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선생님 저처럼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이거 뭐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화면으로 보는 그림처럼 혀를 내밀고 입을 한번 벌려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께 지금 거울 하나씩 달아드렸거든요. 가능한 한 입을 좀 자연스럽게 크게 벌려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때 아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. 아 소리를 낼 경우에는 이제 목젖이 당겨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내고 이제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는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목젖과 혀 사이의 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네. 목젖과 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코를 심하게 골 수가 있는 건데요. 목젖과 혀가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좁지 않아서 코골이 위험도가 낮습니다.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. 어떠세요? 다 볼 수 있습니다. 이창호 씨는 보이죠? 보여요? 2번과 3번 사이를 아, 그래요? 나도. 마지노선에 딱 걸렸습니다. 아, 레이제이는? 저도 2번과 3번 사이인 것 같아요. 엄청 잘 보이진 않고 보이는 정도. 우와. 저는 1번요. 한혜진 씨는 예. 딱 가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뻥 뚫렸어. 아니야, 그게 아니라 혀를 우리는 내밀면 이렇게 되잖아요, 혀가. 한혜진 씨는 혀가 이렇게 되고 아니죠? 한혜진 씨가 그걸 붓는다고? 자, 그렇다면은 이걸 좀 하니까 잘 판단을 보인다. 해주신다면? 네. 대단하다. 1번부터 보시면 목이 이제 기도가 상당히 넓은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2번, 3번, 4번으로 갈수록 이제 목이 기도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코골이나 무호흡이 기도가 좁아져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정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